조합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해외에서 한국을 걱정하고 계시는 미국 동포 여러분, 일본 동포 여러분,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유럽에 계신 여러분, 조합재 TV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능하면은 밝고 힘 있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2일 오전 9시 반입니다. 제가 최근 아마존을 통해서 주문해서 이 책을 밑줄 치면서 읽고 있습니다. 유명한 책이 되었습니다. 밥 우드워드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쓴 Fear, Trump in the White House,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란 제목의 책입니다. 이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사전에 보도가 되면서 미국 정가를 흔들고 트럼프가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한 것은 이 저자가 미국에서 가장 신뢰를 받고 있는 수사식 추적 보도의 대가인 덕분이죠. 밥 우드워드와 본스타인이라는 두 젊은 기자가 1972년 닉슨 대통령 시절의 워터게이트 사건, 즉 민주당 선거사무소를 도청하려고 한 사건을 취재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 2년 뒤에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도록 만든 전설적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워싱턴에서 소스가 많아가지고 이 책을 쓰면은 과거에 또 트럼프와 관련된 책이 몇 권 나왔지만은 질이 다릅니다. 거의 다 실명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생생한 묘사가 마치 그 현장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을 인터뷰하고 또 비밀스러운 자료를 보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책에서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김정은, 문재인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북한 핵 문제, 그리고 한국과의 협력 문제, 한미 FTA 등등이 머리에 딱 찍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은데 이것은 단편적으로 보도는 됐는데 역시 책을 읽어서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어떻게 보느냐,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한미동맹을 어떻게 보느냐는 겁니다. 그 시각이 몇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미국 역대 대통령이 다 이해를 했는데 다만 민주당의 카트가 인권을 앞세우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인권 탄압자라고 해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하다가 그게 1977년부터 79년까지 큰 현안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참모들이 말리고 해서 더 추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한미 관계는 매우 나빠지고 그 연장선상에서 11.6 사건이 일어나는 환경이 조성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주한미군이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다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란 엄청난 말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드디어 주한미군 철수라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는데 이 책에 있었던 어떤 한 장면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올해 1월 19일에 있었던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 장면입니다. 내셔널 시큐리티 카운슬이라고 그러죠. 국가안보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을 상대로 취재를 했든지 아니면 회의록을 본 것 같아요. 물론 기자니까 소설은 밝히지 않습니다. 우드워드는 이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과 사이가 나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트럼프는 문재인을 싫어하였다. disliked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겠죠.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과 몇 차례 통화를 하는데 그 주제가 FTA 재협상, 북한 핵 문제 등등이었는데,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FTA를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주 무례하게 문재인 대통령을 대했다. 그러면서 28,500명의 주한미군을 주둔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연간 35억 달러다. 무역으로 연간 180억 달러의 적자를 한국에 대해서 보고 있다. 이것을 내세우면서 한때는 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겠는데, 이 편지 내용은 180일 안에 재협상이 성공하지 않으면 파기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겠다는 말도 하고, 한국이 미국을 뜯어먹는다는 거친 표현도 하면서 무역과 안보는 분리해서 대하겠다. 또는 사드 배치 비용은 한국이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당신들에게 공돈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신경질을 내기도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본, 또는 나중에 보고서를 통해서 알게 된 이 안보 담당자들은 아주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례하게 문 대통령을 몰아붙이면 문 대통령도 참지 않고 폭발해가지고 한미동맹에 어떤 결정적인 타격이 될 만한 조치를 취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로 관련자가 켈리 비서실장, 맥마스터 당시 안보보좌관, 존 볼턴의 전임자입니다. 그리고 틸러슨 국무장관, 그리고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렇게 농담을 했답니다. 우리 대통령은 어떻게 된 바인지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이란, 북한, 우리의 적대국보다도 한국을 더 심하게 대한다. 이렇게 자조적인 농담을 했는데, 이러다가는 큰일이 나겠다 해서 올해 1월 19일 백악관의 상황실에서 시츄에이션 룸입니다. 상황실에서 국가안보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 참석자는 틸러슨 국무장관, 매티스 국방장관, 켈리 비서실장, 맥마스터 안보보좌관, 던포드 합참의장, 조셉 던포드군요. 던포드 합참의장, 그리고 콘 경제보좌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앉자마자 한반도에 대규모 병력을 주둔시켜 우리가 얻는 게 뭐냐, 이렇게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대만을 지켜서 우리가 뭘 얻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한국과 동맹국이 되어야 하느냐, 미국은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 그리고 중동과 나토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돈을 쓰는데 우리가 얻는 게 뭐냐, 너무 우리가 이용당하는 거 아니냐, 안보도 보장해주고 돈도 뜯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거칠게 이야기했는데, 이 전형적인 장사꾼의 이 셈법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임스 매티스와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은 주한미군으로부터 얻는 이익이 어마어마하다고 설득을 합니다. 미국이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한민국이라는 안정된 민주주의 국가를 친구로서 가지고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더구나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드물게, 그 유일하게 자유로운 선거와 역동적인 자본주의를 운영하는 나라가 됐다. 인구는 지금 5천만 명이고 세계 27위지만 GDP, 국민 총생산으로 따지면 1조 5천억 달러로서 러시아와 거의 같다. 이런 나라와 지금 동맹을 맺고 있다는 이 사실이 미국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매티스하고 던포드가 설득을 합니다. 이들 매티스하고
트럼프 호드는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이 운영하고 있는 스페셜 액세스 프로그램, 특수 접근 프로그램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 적이 있답니다. 이 스페셜 액세스 프로그램은 주한미군이 운영을 하는데, 이 책을 통해서 밥 우드워드가 책을 통해서 이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아주 극비사항인데 그건 뭐냐,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감시하는 시스템인데, 정보 시스템인데, 미사일을 발사하면은 7초 뒤에 탐지가 된답니다. 7초입니다. 7초. 그런데 알래스카에서 탐지를 하려면은 발사한 지 15분 뒤에 탐지가 가능하답니다. 결정적인 차이죠. 이 15분 차이가. 정확하게 말하면 14분 53초 늦게 하느냐, 빨리 하느냐. 빨리 하면 요격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늦으면 대응이 어렵습니다. 예컨대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하와이를 겨냥한 ICBM을 쏜다고 했을 때 한국에 있으면 7초 만에 탐지해가지고 요격 시간이 길어지는데, 알래스카에서는 14분 53초 뒤에 할 수 있으니까 미국을 위해서도 주한미군이 있어야 된다. 더구나 주한미군이 지금, 이것도 아주 비밀스러운 내용이 공개된 셈인데,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할 때마다 거기에 전파를 쏘든지 뭘 사이버 기술을 통해서 실패하도록 교란 작전을 쓴 적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아주 별로 신통치는 않았다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수 접근 프로그램이라는 이런 시스템도 있으니까 미국을 위해서 오히려 주한미군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매티스 장관은 트럼프가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알려고도 하지 않는 데에서는 이제 그날은 직설적으로 이야기했답니다. 직설적으로 뭐라고 했냐, 우리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것은 3차 대전을 막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해버렸답니다. 말투가 대통령에게 도전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직설화법이었습니다. 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의 중부지역 사령관 출신인데 예비역 중장입니다. 이 사람 별명이 맷 도교입니다. 미친 개입니다. 그만큼 전투에서 적극적이고 또 부하들을 매우 사랑하는, 또 전사에 밝은 사람이에요. 전사에. 그리고 이분은 솔직한 태도로 해서 당시는, 지금 조금 냉담해졌다고 합니다. 매티스가 트럼프를 험담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그러나 이때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매티스를 매우 믿었다고 합니다. 해병대 기질이 강한 그 남자다운 점을 높이 샀다는 거죠. 그래서 매티스가 왜 3차 대전을 막기 위해서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냐, 주한미군을 철수하게 되면은 이 말은 뭐냐,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 말에 참석자들이 긴장을 했답니다. 핵전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긴장할 수밖에 없죠. 미국 대통령의 제1임무는 핵전쟁을 막는 겁니다. 미국 본토가 핵미사일 공격을 받는 걸 막는 걸 제1 국정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 이유는 매티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한미군 28,500명을 전진시켜서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토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병력과 정보 능력이 사라지면 전쟁 위험이 높아집니다. 한국과 일본을 방어할 수단도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유일한 대안은 핵무기가 되는 겁니다. 한국과 맺은 동맹관계는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안보 협상의 하나입니다. 이게 아주 인상적입니다. 한미동맹은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투자였다 이거죠. 이것은 아이젠하워 이승만 대통령에게 바치는 일종의 찬사입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이 욕을 먹어가면서도 이 방공포로 석방을 해가지고 휴전 협상을 깨기 직전까지 몰고 가면서도 만들어낸 것이 한미동맹이죠. 그 덕을 보고 있는 사람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 시대를 불의의 시대라고 뭐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고마움을 모르면 안 되죠.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 28,500명은 미국 본토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이란 최전선에 배치한 전진 배치 부대로 봐야 한다. 그 부대가 북한이나 중국이 미사일 쏘면은 빨리 탐지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게 정보 능력을 같이 가지고 있다. 더구나 한국이라는 근사한 민주국가가 우리 편이다. 이걸 무슨 돈으로 개선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더욱더 자극적인 것은 일본 방어도 어렵게 된다. 주한미군 빼면은.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압도적 군사력을 가진 건, 그러니까 재래식 군사력이 강한 것은 중국하고 북한, 러시아지 않느냐. 그런데 주한미군까지 빼버리면은 만약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이 대응하려고 나올 때 재래식 군사력으로 대응할 수가 없다. 그래도 미국의 권위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바로 핵을 써야 된다. 핵밖에 다른 옵션이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 철수하면은 3차 세계대전, 그것은 핵전쟁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주 본질적인 말을 한 거죠. 그래도 트럼프는 이 책에 의하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중국과 무역을 하면서 너무 많은 적자를 본다. 나는 그 돈을 국내에 쓰고 싶다. 다른 나라들도 미국과 안보관계를 맺는 것을 기화로 삼아가지고 우리 돈을 그냥 훔쳐가고 있다. 우리가 이용당하겠다는 뜻이죠. 매티스는 물러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진 배치된 병력은 우리의 안보 목적을 달성하는데 돈이 가장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은 동맹국들로 하여금 우리를 믿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매티스도 이제는 돈으로 따집니다. 28,500명을 거기 주둔시키는 것은 미국에 주둔시키는 것보다 돈이 더 적게 든다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효과적이다. 돈값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던포드 합참의장도 그들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전진 배치하는 데 쓰는 돈은 연간 약 20억 달러이고 한국이 그중에 8억 달러를 부담합니다. 미군이 받는 월급에 대하여는 한국에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부담금을 다 합치면 우리는 본토를 지키기 위하여 연간 40억 달러를 미군 주둔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트럼프는 그래도 이럽니다. 우리는 뜯어먹히고 있어요. 특히 나토 국가들로부터. 우리가 그동안 중동에 쓴 돈이 7조 달러나 돼요. 7조 달러. 1조 달러를 미국 내 인프라에 투자하기도 어려운데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트럼프는 그냥 나가버렸답니다. 나중에 매티스 국방장관은 친지들에게 트럼프의 이해력은 초등학교 5, 6학년 수준이라고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수준이다. 안보 문제에 대한 이해력이. 이게 또 밥 우드워드의 취재망에 걸려가지고 그대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걸 보고 트럼프가 매티스에 대해서 지금 꽁하고 있어가지고 매티스도 곧 물러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 매티스는 다른 자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미 FTA 깨면 안 된다. 한미 FTA 파기하면 안 된다. 한미 FTA와 한미동맹은 같이 가는 것이다. 분리하면 안 된다. 참 고마운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그러고 지난 싱가포르 회담 때도 보면은 주한미군 문제 절대 안 나올 것이다 했는데 그 자리에서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설득당해가지고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에 대해서 너무나 도발적이고 돈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중단시키겠다. 주한미군도 돈이 많이 든다. 언젠간 중단시키고 싶다. 이런 또
언젠가는 철수하고 싶다는 이야기까지 했으니까 매티스도 아마 지금 꽁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군인 출신이니까 다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트럼프는 한미동맹을 별로로 생각을 하는데 매티스, 덤포드, 틸러슨 같은 이 실무자들이 딱 뭉쳐가지고 한미동맹을 지금 지켜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 측근도 한미동맹을 별로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트럼프와 문재인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요. 그런 점에서는 김정은과도 맞습니다. 김정은, 문재인, 트럼프 이 세 사람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한미동맹을 희생시키고 싶어하는, 시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매티스, 덤포드, 이제는 폼페오겠죠. 폼페오 그리고 볼턴, 이 사람들이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안보 투자는 한미동맹이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붙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문재인 두 사람은 지금 한미동맹에 별로 애착이 없는 트럼프를 상대로 계속 심리전 내지 설득전을 펴면서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한미동맹을 약화 내지 와해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